어색함과 설렘 사이의 거리, 미지근한 온도차. 아, 이게 정말 좋아하는 감정이 맞을까? 수연은 액정 속 지훈이라는 이름, 석자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이 지훈이라는 남학생, 같은 과 선배이자 스터디 그룹에서 만난 사이였다. 얼굴도 훈훈하고 매너도 좋아서 처음엔 수연뿐만 아니라 그룹 내 여러 여학생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다. 수연 역시 그의 차분하면서도 유머러스한 말투와 어려운 문제에 막혔을 때 조용히 다가와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모습에 호감을 느꼈다. 그렇게 몇 번의 스터디와 단체 식사를 거치며 자연스레 연락처를 교환했고 둘만의 메시지 주고받기가 시작되었다. 문제는 그 이후였다. 분명 서로에게 호감이 있다는 것은 연락의 횟수나 주고받는 대화의 톤에서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지훈은 수연에게 항상 다정하고 배려심 넘치는 메시지를 보냈고 수연 역시 그의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설렘을 느꼈다. 그런데 그 설렘은 오래가지 못하고 곧이어 어색함과 부담감이라는 낯선 감정으로 변질되곤 했다. 뭐라고 답장하지? 지훈에게서 온 메시지는 평범한 일상 공유였다. 오늘 팀플 때문에 밤샘하고 이제 집에 가는 길이야. 수연 씨는 오늘 뭐 했어요? 라는 내용이었다. 별것 아닌 메시지인데 수연은 5분째 답장 창만 열어놓고 손가락을 꼼지락거렸다. 너무 딱딱하게 답하면 성의 없어 보일 것 같고 그렇다고 너무 오버해서 친한 척하면 부자연스러울 것 같았다. 특히나 지훈이 스터디 그룹의 리더 격이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사적인 감정 때문에 그룹 활동에 불편함을 주게 될까봐 노심초사했다. 그냥 자판 두들기는 대로 쓰지 뭐. 결국 수연은 다 고생하셨어요. 저는 오늘 수업 듣고 도서관에서 과제 좀 했어요. 피곤할 텐데 얼른 들어가서 쉬세요. 라고 짧게 보냈다. 최대한 담백하고 예의 바르게. 하지만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도 왠지 모를 찝찝함은 가시지 않았다. 내가 너무 사무적으로 대했나? 지훈 선배는 나한테 좀 더 다정하게 말 걸어주는 것 같은데 내 말투는 왜 이리 건조할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다음 날 지훈에게서 답장이 왔다. 네, 수연 씨도 과제 열심히 해요. 다음에 커피라도 한잔하면서 같이 할까요? 이 메시지를 본 수연의 반응은 딱 두 가지였다. 첫째,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한 설렘. 드디어 단둘이 만날 기회가 생겼다는 기대감이었다. 둘째, 곧이어 밀려오는 귀찮음과 부담감. 벌써 만나자고? 아직 연락하는 것도 이렇게 어색한데? 만나서 둘이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하지? 어색해서 숨 막히면 어떡하지? 그냥 이번 주는 바쁘다고 할까? 수연은 지훈이 싫은 것은 절대 아니었다. 오히려 호감이었다. 하지만 그 호감이 진짜 연인으로 발전하기 위한 과정, 즉 둘만의 만남이나 길고 깊은 대화가 너무나 어렵고 낯설게 느껴졌다. 마치 친해지고 싶지만 그 과정에서 겪어야 할 불편한 어색함을 감당하고 싶지 않은 아이 같은 마음이었다. 결국 수연은 이번 주 시험이 많아서요. 다음 주에 제가 먼저 연락드릴게요. 라고 답장했고 지훈은 달겠습니다. 시험 잘 봐요. 라고 쿨하게 답했다. 그리고 다음 주가 되었다. 수연은 지훈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았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스스로에게 죄책감을 느꼈지만 막상 핸드폰을 들어 지훈에게 메시지를 보내려 하면 손가락이 멈췄다. 학교에서의 만남은 더욱 최악이었다. 지훈과 수연은 건물도 다르고 수업 시간표도 겹치지 않아 자주 마주칠 일은 없었다. 하지만 같은 스터디 그룹이기에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마주쳤다. 그리고 가끔은 복도나 중앙도서관 앞에서 부연히 스쳐 지나가기도 했다. 한 번은 수연이 강의실을 나서는데 저 멀리 복도 끝에서 지훈이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수연의 심장은 급격히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어떡하지? 인사를 해야 하나? 어색하게 눈만 마주치면 어쩌지? 그냥 못 본 척 지나가 버릴까? 수연의 머리는 순식간에 복잡해졌다. 지훈도 수연을 본 것 같았다. 지훈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감도는 듯했고 발걸음 속도가 조금 느려지는 것 같았다. 그것은 분명 수연에게 말을 걸려는 시그널이었다. 하지만 수연은 본능적으로 회피를 선택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손에 들린 전공 서적을 든 채 거의 뛰다시피 강의실 복도를 벗어났다. 마치 그가 전염병이라도 되는 것처럼. 뒤따라온 친구 민지가 수연을 불렀다. 야, 너 왜 갑자기 뛰어? 누가 쫓아와? 수연은 숨을 헐떡이며 대답했다. 아니, 그냥 급한 일이 있어서. 민지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근데 아까 지훈 선배 너 보고 있었던 것 같은데? 너한테 인사하려고 한 거 아냐? 너 왜 못 본 척 지나가냐? 아냐, 나 몰랐어. 딴 생각하느라.
수연은 거짓말했다. 지훈의 얼굴을 보자마자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그 상태로 평정심을 유지하며 대화를 나눌 자신이 없었다. 그 어색하고 불편한 순간을 피하고 싶었던 것이다. 며칠 후 스터디 그룹 모임이 있었다. 수연은 지훈과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부자연스럽게 고개를 돌리거나 굳이 옆자리의 친구에게 말을 걸며 지훈을 의도적으로 무시했다. 지훈은 애써 태연한 척 스터디 리딩을 했지만 수연에게 말을 걸 때면 목소리가 약간 떨리거나 평소보다 더 차분해지는 것이 느껴졌다. 수연의 행동에 그도 어색함을 느끼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였다. 스터디가 끝나고 지훈이 수연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수연 씨, 저번 주에 시험 잘 봤어요. 수연은 너무나 평범한 질문에도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네, 선배, 덕분에 잘 봤어요. 다행이네요. 아, 그리고 저번 주에 커피 마시자고 했던 거 혹시 이번 주 주말은 어때요? 부담스러우면 그냥 다음 주에 같이 밥이라도 먹으면서 이야기해도 좋고요. 지훈은 수연의 눈치를 살피며 제안했다. 솔직히 수연은 지훈과 단둘이 있는 모습을 상상하면 여전히 설렘이 있었다. 그의 차분하고 믿음직한 눈빛, 배려심 있는 말투. 하지만 동시에 그 만남을 회피하고 싶은 강렬한 충동이 함께 밀려왔다. 만나서 뭘 해야 하지? 지훈 선배는 나한테 어떤 기대를 할까? 나는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까? 만약 어색해서 침묵만 흐른다면? 아, 상상만 해도 괴롭다. 수연은 지훈의 제안에 또다시 방어적인 태도를 취했다. 아, 선배, 죄송해요. 이번 주 주말에 가족끼리 약속이 있어서요. 그리고 다음 주도 제가 선배한테 먼저 연락드린다고 해놓고 연락도 못 드렸잖아요. 제가 너무 죄송해서 혹시 괜찮으시면 그냥 다음 스터디 끝나고 다 같이 저녁 먹을 때 그때 이야기해요. 제가 밥 살게요. 수연은 대화의 흐름을 끊고 다시 단체 활동의 울타리 안으로 돌아가고자 했다. 그게 수연에게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었다. 지훈의 얼굴에 미묘한 실망감이 스치는 것을 수연은 놓치지 않았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애써 웃으며 말했다. 아, 네, 괜찮아요. 그럼 다음 주에 스터디 끝나고 수연 씨가 밥 사주는 걸로 하죠. 고마워요. 하지만 지훈의 말투는 더 이상 이전처럼 다정하거나 설레지 않았다. 미묘하게 거리감이 느껴졌다. 수연은 안도감과 동시에 지훈을 밀어냈다는 상실감에 휩싸였다. 그날 저녁, 수연은 친구 민지와 통화했다. 민지는 수연과 지훈 사이의 미지근한 온도차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이었다. 야, 너 지훈 선배한테 왜 그랬냐? 선배가 너한테 완전 관심 있는 거 티나는데 너 왜 자꾸 피하는 거야? 너 설마 선배 안 좋아해? 민지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수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아니, 좋아해. 나도 선배가 좋은 것 같아. 근데 왜 자꾸 약속 잡으면 피하고 학교에서 마주치면 숨는 건데? 연락도 너 엄청 늦게 하잖아. 너 진짜 카톡 답장 2시간 넘게 끄지 않았냐? 내가 옆에서 봤어. 그게 너무 어색해서 그래? 수연은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솔직히 지훈 선배가 너무 좋고 설레는데 막상 둘이 만나서 이야기할 생각을 하면 너무 부담스러워. 무슨 이야기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연락할 때도 마찬가지야. 뭐라고 답장해야 선배가 기분 좋을지 나에 대해 더 궁금해할지 고민하다가 결국 너무 고민되니까 귀찮아서 나중에 하자고 미루게 돼. 민지는 수연의 말에 이해가 안 간다는 듯 되물었다. 좋아하는데 왜 귀찮아? 좋아하는 사람하고 연락하는 건 세상에서 제일 즐거운 일 아니야? 왜 그게 귀찮고 부담스러워지는 건데? 나도 모르겠어. 아마도 나는 현재의 이 어색하고 설레는 관계가 제일 좋은 것 같아. 이 상태가 깨지고 진짜 연인이 되기 위한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두려운 것 같아. 연인이 되면 서로 더 깊이 알아야 하고 의무감 같은 것도 생길 것 같고 그런 모든 과정이 나한테는 너무 에너지 소모처럼 느껴져. 그래서 그 단계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귀찮은 일이 되어버린 것 같아. 수연은 자신의 복잡한 심리를 있는 그대로 설명했다. 민지는 한참을 조용히 듣다가 말했다. 야, 수연아. 근데 너 그러다가 지훈 선배 떠나보낸다. 선배도 내 행동에 분명히 서운해하고 있을 거야. 생각해봐. 자꾸 만나자고 하면 피하고, 단체로 보자고 하고, 연락도 늦게 하고, 선배 입장에서는 걔가 나한테 별로 마음이 없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 혹시 너는 지훈 선배를 좋아한다기보다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으로 옆에 두고 싶은 거 아니야? 내가 딱히 노력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너에게 호의를 보여주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안전함을 느끼고 싶은 거 아니냐고. 민지의 지적은 날카로웠다. 수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민지의 말이 너무나 정확했기 때문이었다. 지훈이 자신에게 끊임없이 보여주는 호의와 다정함은 수연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었다. 그 안정감 안에서 수연은 지훈에게서 오는 설렘만 취하고 그 설렘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은 회피하고 싶었던 것이다. 야, 너무 아프게 찌르지 마. 수연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아니, 제대로 직시해야 해. 만약 내가 지훈 선배를 진짜 좋아한다면 설령 어색하고 귀찮더라도 노력하게 되어 있어. 어색함을 깨기 위해 먼저 질문을 던지거나 귀찮음을 무릅쓰고 먼저 연락하게 되어 있다고. 근데 너는 자꾸 도망치잖아. 그건 어쩌면 내가 지훈 선배를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런 걸 수도 있어. 아니면 연애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커서 그 두려움이 호감을 이기고 있는 거거나. 민지의 말은 수연의 마음속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런 걸까? 수연은 지훈을 생각했다. 그의 웃는 얼굴, 자신을 배려하는 모습, 분명 좋았다. 설렜다. 하지만 그 감정의 깊이는 어느 정도일까? 그 어색함을 깨고 그 사람에게 온전히 다가갈 만큼의 깊이일까? 그날 이후 수연과 지훈의 관계는 미묘하게 냉각되었다. 지훈은 더 이상 수연에게 사적인 연락을 먼저 하지 않았다. 스터디 그룹 채팅방에서만 공지사항을 올리거나 가끔 모두에게 해당되는 유머를 던지는 정도였다. 수연 역시 그에게 먼저 연락할 용기를 내지 못했다. 며칠 후 수연은 같은 과 친구들 몇 명과 함께 카페에서 과제를 하고 있었다. 그때 지훈이 다른 과 학생으로 보이는 낯선 여자와 함께 카페로 들어서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웃으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지훈은 그 여학생에게 수연에게는 보여주지 않았던 훨씬 더 편안하고 밝은 표정으로 웃고 있었다. 수연은 순간적으로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질투, 상실감, 아니면 그저 안전지대를 잃었다는 불안감? 지훈 선배, 이제 나 말고 다른 사람이랑 친해지나 보다. 수연은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커피를 마셨지만 자꾸만 지훈과 그 여학생 쪽으로 시선이 갔다. 그 여학생은 지훈에게 아무런 어색함도 보이지 않고 편안하게 농담을 건네고 있었다. 지훈 역시 그녀의 말에 크게 웃으며 맞장구 쳤다. 그 모습을 보며 수연은 깨달았다. 지훈과의 관계가 어색하고 힘들었던 것은 지훈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자신 때문이었다는 것을. 지훈은 다른 사람과는 저렇게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고 있었다. 자신만이 그에게 벽을 치고 그 벽 뒤에서 어색함과 귀찮음을 핑계로 숨어버린 것이었다. 그때 지훈이 고개를 돌려 수연 쪽을 보았다. 둘의 시선이 아주 잠깐 마주쳤다. 지훈의 눈빛은 예전처럼 다정하거나 설레지 않았다. 그저 같은 과 후배를 우연히 마주친 선배의 덤덤하고 예의 바른 시선이었다. 그는 가볍게 목례를 했고 수연 역시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짧은 순간 수연은 지훈과의 관계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멀어졌음을 직감했다. 카페를 나서면서 지훈은 여학생과 함께 수연의 테이블 옆을 지나갔다. 지훈은 수연에게 말했다. 수연 씨, 열심히 하세요. 다음 스터디 때 봐요.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 공적인 것이어서 수연은 가슴이 아팠다. 마치 그동안의 모든 사적인 대화와 설렘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내가 기회를 날려버렸구나. 수연은 멍하니 지훈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의 옆에 서 있는 여학생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지훈의 팔에 가벼운 스킨십을 하며 웃고 있었다. 둘 사이에는 수연과 지훈 사이에 존재했던 그 두껍고 불편한 어색함은 전혀 없었다. 그날 밤 수연은 침대에 누워 한참을 뒤척였다. 이제야 비로소 자신이 지훈을 진심으로 좋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를 놓치고 싶지 않다는 감정, 그가 다른 사람에게 편안하게 웃어주는 모습에 질투를 느꼈다는 것은 그가 자신에게 특별한 사람이었다는 명확한 증거였다. 하지만 너무 늦은 것 같았다. 이미 수연의 반복적인 회피와 소극적인 태도는 지훈에게 수연은 나에게 관심이 없다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한 셈이었다. 수연은 용기를 내어 지훈에게 카톡 메시지를 보낼까 고민했다. 하지만 손가락은 다시 멈췄다. 지금 와서 무슨 말을 해야 하지? 선배, 사실 제가 그때는 너무 어색해서 그랬어요 라고 변명할까? 아니면 커피는 언제 마실까요? 라고 쿨한 척할까? 어떤 것도 자연스럽지 않았다. 이미 자신이 쌓아올린 어색함의 벽이 너무 높았기 때문이었다. 결국 수연은 아무 메시지도 보내지 못했다. 대신
그녀는 지훈에게서 온 과거의 메시지들을 다시 읽어보았다. 수연 씨는 오늘 뭐 했어요? 다음에 커피라도 한잔하면서 같이 할까요? 그 메시지들은 이제 수연의 마음을 찌르는 날카로운 후회가 되었다. 자신이 그 기회들을 얼마나 경솔하게 밀어냈는지 깨닫게 되었다. 수연은 자신의 문제를 직시하기로 했다. 호감은 있지만 그 관계의 발전을 위한 노력이 귀찮고 두려웠던 자신의 심리. 이것이 바로 자신이 지훈을 놓친 이유였다. 나는 연애를 통해 얻는 즐거움은 원했지만 연애를 통해 감당해야 할 불편함이나 노력은 회피했던 거야. 이대로 지훈과의 관계를 포기해야 할까? 아니면 이 어색함과 후회를 극복하고 마지막으로 용기를 내야 할까? 수연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다음 주 스터디 모임 날 수연은 평소보다 10분 일찍 강의실에 도착했다. 그리고 지훈을 기다렸다. 그녀는 더 이상 어색함에 도망치고 싶지 않았다. 이 관계를 끝내더라도 후회 없이 자신의 진심을 표현해보고 싶었다. 지훈이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는 수연을 발견하고는 살짝 놀란 표정이었다. 평소 수연은 항상 늦게 도착하거나 친구들과 함께 들어섰기 때문이다. 수연 씨, 일찍 왔네요. 지훈이 평소처럼 차분한 목소리로 인사했다. 수연은 심장이 뛰는 것을 억누르고 지훈에게 먼저 다가갔다. 네, 선배,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지훈은 의아한 표정으로 수연을 바라보았다. 네, 무슨 일 있어요? 수연은 주머니에 넣어두던 작은 쪽지를 지훈에게 건넸다. 쪽지에는 짧고 간단한 문장 하나가 적혀 있었다. 선배, 저번 주에 저랑 같이 밥 먹기로 한 거, 다음 주 화요일 저녁에 저랑 단둘이 먹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약속 지킬게요. 수연은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지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때 제가 너무 어색하고 피하기만 해서 죄송했어요. 지금이라도 선배한테 저의 진심을 보여주고 싶어서요. 지훈은 쪽지를 읽고는 한참 동안 수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은 복잡했다. 약간의 놀라움, 그리고 미소, 그리고 알 수 없는 망설임. 수연 씨, 지훈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어진 그의 대답은 수연의 마음속에 또 다른 파장을 일으켰다. 그의 대답은 수연이 예상했던 그래요. 좋아요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어색함과 설렘 사이의 거리, 미지근한 온도차. 지훈은 쪽지를 읽고는 한참 동안 수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은 복잡했다. 약간의 놀라움, 그리고 미소, 그리고 알 수 없는 망설임. 수연 씨, 지훈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의 대답은 수연이 예상했던 그래요. 좋아요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수연 씨, 고마워요. 이렇게 먼저 이야기해줘서. 지훈은 부드럽게 말했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가 지쳐 보였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수연 씨가 저를 계속 피하는 것 때문에 좀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수연 씨한테 뭔가 실수를 했나? 아니면 저에게는 정말 관심이 없는데 예의상 대답만 해주는 건가 싶어서요. 수연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선배. 제가 너무 바보 같았어요. 아니요, 바보 같았다는 건 아니고. 지훈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다. 저는 수연 씨를 만나고 싶었어요. 커피를 마시든 밥을 먹든 스터디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편하게 대화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몇 번이나 약속을 제안했고 수연 씨가 거절할 때마다 사실 좀 힘들었죠. 수연은 지훈의 솔직한 고백에 가슴이 저릿했다. 그가 자신 때문에 상처받았을 것이라는 생각은 했지만 실제로 그의 입에서 힘들었다는 말을 들으니 미안함이 밀려왔다. 저도 제 감정을 잘 모르겠어서 그랬어요. 수연은 용기를 내어 말했다. 선배가 너무 좋은데 막상 가까워지려고 하면 어색하고 그 어색함을 깨는 노력이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자꾸 피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관계를 망쳐버렸어요. 지훈은 수연의 진심이 담긴 말에 옅은 미소를 지었다. 망쳤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냥 타이밍이 좀 어긋났다고 생각할게요. 그럼 다음 주 화요일 저녁은요? 혹시 제가 또 갑작스럽게 이야기해서 부담스러우시다면? 수연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훈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수연 씨, 다음 주 화요일이 아니라 이번 주 토요일은 어때요? 수연은 깜짝 놀랐다. 이번 주 토요일이요? 네, 저는 수연 씨와 더 이상 어색하게 지내고 싶지 않아요. 수연 씨가 이제 막 용기를 냈는데 제가 또 시간을 끌면 이 어색함이 다시 우리 사이에 벽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바로 만나서 이야기해요. 제가 수연 씨의 그 부담감이라는 걸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어요. 지훈의 눈빛은 진지했고 예전에 적극적이었던 모습으로 돌아온 듯했다.
수연은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바로 토요일이라니. 아직 마음의 준비가. 하지만 동시에 지훈의 단호하면서도 다정한 태도에 결심이 섰다. 좋아요, 선배. 이번 주 토요일에요. 그럼 선배 편한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세요. 좋아요. 지훈은 밝게 웃으며 말했다. 토요일 오후 5시에 학교 앞 북카페 페이지에서 만나요. 제가 미리 예약해 놓을게요. 그리고 오늘은 일단 스터디 열심히 해요. 수연은 그제야 지훈에게서 다시 설렘이라는 감정을 완전히 되찾은 듯 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둘 사이의 어색함은 여전했지만 그 어색함 안에는 이제 새로운 기대감이 섞여 있었다. 토요일 오후 4시 50분 수연은 북카페 페이지 앞에 도착했다. 약속 시간보다 10분이나 일찍 온 것이다. 평소 약속 시간에 아슬아슬하게 도착하거나 늦는 일이 많았던 수연에게는 이례적인 일이었다. 그만큼 지훈과의 만남이 그녀에게 중요하게 다가오고 있었다. 수연은 약속 장소 근처를 서성이며 자신의 옷차림을 다시 한번 점검했다. 너무 꾸민 티를 내고 싶지 않아서 청바지에 깔끔한 니트를 입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괜찮아 보일까? 라는 걱정이 끊이지 않았다. 설마 또 도망치고 싶어지는 건 아니겠지? 수연은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이번에는 절대 회피하지 않겠다고. 어색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솔직하게 대화하겠다고. 5시 정각, 지훈이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는 흰 셔츠에 단정한 슬랙스를 입고 있었는데 평소 스터디 때 보던 모습보다 훨씬 더 세련되고 멋있어 보였다. 수연은 순간적으로 숨을 멈췄다. 지훈도 수연을 발견하고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다. 수연 씨, 먼저 와 있었네요.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요. 아니에요. 저도 방금 왔어요. 수연은 애써 목소리를 평소처럼 유지하려 노력했다. 지훈은 수연을 안내해 카페 안쪽 구석에 있는 조용한 테이블로 갔다. 그 테이블은 작은 창가 옆에 놓여 있었는데 아늑한 분위기였다. 여기 앉으세요. 제가 미리 예약해뒀어요. 여기는 책이 많아서 조용하고 대화하기 좋더라고요. 지훈이 의자를 빼주며 말했다. 수연은 지훈의 사소한 배려에 다시 한번 설렘을 느꼈다. 둘은 마주보고 앉았다. 테이블 위에는 잔잔한 음악과 책 냄새만이 감돌았다. 그리고 침묵. 수연은 지훈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자꾸만 테이블이나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역시 너무 어색해. 수연은 속으로 외쳤다. 지훈은 수연의 어색해하는 모습을 눈치챈 듯 먼저 입을 열었다. 수연 씨, 너무 긴장한 것 같아요. 지훈이 부드럽게 웃었다. 편하게 있어요. 저의 스터디 말고 사적인 대화하는 거 처음도 아닌데 너무 딱딱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네, 노력할게요. 수연은 작게 대답했다. 일단 주문부터 할까요? 여기 핸드드립 커피가 맛있는데 수연 씨는 뭐 좋아해요? 수연은 아메리카노를 시키겠다고 했고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카운터로 갔다. 지훈이 자리를 비운 사이 수연은 심호흡을 했다. 침착해, 수연아. 이건 피할 수 없는 단계야. 어색함은 곧 익숙함으로 바뀔 거야. 잠시 후 지훈이 커피 2잔을 들고 돌아왔다. 자, 여기요. 따뜻한 아메리카노. 지훈이 컵을 수연 앞으로 밀어주었다. 감사합니다. 선배. 커피를 한 모금 마신 후 지훈이 대화를 시작했다. 그는 스터디나 학교 이야기가 아닌 정말 개인적인 이야기로 말문을 열었다. 수연 씨, 제가 사실 혼자 사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가끔은 너무 외로워요. 지훈이 웃으며 말했다. 수연은 예상치 못한 주제에 흥미를 느꼈다. 선배 혼자 사세요? 네, 본가가 지방이라서요. 자취한 지 3년 됐는데 처음엔 좋았는데 이제는 좀 심심하더라고요. 수연 씨는 본가 살죠? 네, 저는 서울 토박이라서요. 부럽네요. 퇴근하고 집에 가면 가족들이랑 같이 밥 먹고 저는 맨날 혼밥이라서요. 그래서 가끔은 누가 옆에서 보늘 뭐 했어? 라고 물어봐 주는 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지훈은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드러냈다. 수연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거리감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과 같은 외로움을 느끼는 평범한 학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선배, 그럼 주말에도 혼자 계세요? 수연이 물었다. 대부분은 그렇죠. 책 보거나 영화 보거나 아니면 친구들 만나서 게임하거나. 근데 사실 최근에는 주말에 수연 씨한테 연락을 해볼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지훈이 수연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수연은 얼굴이 또다시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다.
지훈이 직접적으로 그들의 미묘한 관계를 언급했기 때문이다. 아, 제가 자꾸 피해서 연락하기 힘드셨죠? 수연은 죄책감에 고개를 숙였다. 힘들었다기보다는 수연 씨의 마음을 모르겠어서 망설였어요. 저는 수연 씨한테 호감이 있었고 연락하고 싶었는데 수연 씨가 자꾸 피하니까 내가 너무 부담을 줬나? 혹시 내가 착각하고 있는 건가? 싶어서 스스로에게 계속 브레이크를 걸었죠. 선배,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수연은 용기를 내어 말했다. 저도 선배한테 호감이 있었어요. 아니,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관계가 깊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좀 커요. 수연은 민지에게 털어놓았던 자신의 복잡한 심리를 지훈에게도 솔직하게 이야기하기로 했다. 저는 어색한 걸 너무 못 견뎌요. 새로운 사람에게 다가가는 과정, 그 불편한 친해지는 단계가 너무 힘들고 또 연인이 되면 겪어야 할 감정 소모, 의무감 같은 것도 미리 걱정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걸 회피하기 위해 선배를 의도적으로 밀어냈던 것 같아요. 수연의 고백을 듣는 동안 지훈은 묵묵히 커피를 마셨다. 수연은 지훈이 실망하거나 이 관계를 포기할까 봐 두려웠다. 지훈은 잠시 후 조용히 입을 열었다. 수연 씨가 정말 솔직하네요. 저는 수연 씨의 그 어색함이 싫지 않았어요. 지훈은 예상 밖의 말을 했다. 수연 씨가 저를 볼 때마다 얼굴이 붉어지는 거, 복도에서 저를 피해서 뛰어가는 모습, 답장이 늦을 때마다 고민하는 그 흔적들. 저는 그 모든 게 수연 씨가 저를 의식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설렜죠. 수연은 지훈의 말에 놀라 눈을 크게 떴다. 자신이 숨기려 했던 모든 어색한 행동들이 지훈에게는 오히려 호감의 시그널로 읽히고 있었다니.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지쳤어요. 지훈의 목소리가 다시 차분해졌다. 계속 제가 먼저 손을 내미는데 수연 씨가 계속 그 손을 잡을 듯 말 듯 망설이는 모습을 보면서 이 관계는 나 혼자만 노력해서는 안 되겠구나 싶었죠. 그래서 제가 수연 씨한테 연락을 끊고 다른 사람들을 만났던 거예요. 지훈이 말하는 다른 사람은 바로 그날 카페에서 본 여학생일 것이다. 수연은 가슴이 아팠지만 그것이 자신이 자초한 결과임을 알고 있었다. 그 여학생, 저번 주에 카페에서 같이 있던 분이요? 수연이 용기를 내어 물었다.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같은 동아리 후배예요. 제가 수연 씨를 만나기 전에 그 친구한테도 호감을 표현했었는데 수연 씨 때문에 제가 좀 망설이고 있었죠. 근데 수연 씨가 자꾸 저를 피하니까 저도 제 감정을 정리하고 다른 관계를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후배랑 연락하고 밥도 먹었죠. 수연은 그들의 관계가 얼마나 위태로운 경계에 놓여 있었는지 깨달았다. 자신이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지훈은 이미 다른 사람과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을지도 모른다. 죄송해요, 선배. 제가 선배를 불안하게 했네요. 아니요, 수연 씨. 이제 와서 사과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고마워요. 이렇게 용기 내서 나와준 거,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해준 거. 지훈은 수연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살짝 얹었다. 아주 짧고 부드러운 스킨십이었다. 그래서 토요일에 저한테 다시 만나자고 했던 건 어떤 의미예요? 지훈이 물었다. 수연은 심호흡을 했다. 저는 선배를 놓치고 싶지 않아요. 선배가 다른 사람과 편하게 웃고 있는 걸 봤을 때 저는 질투가 났어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 얼마나 소극적이었는지 후회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색함이든 귀찮음이든 선배를 만나고 싶어요.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선배랑 진짜 가까워지고 싶어요. 지훈은 수연의 손을 잠시 잡았다가 놓았다. 그의 표정은 다시 설렘으로 가득 찬 듯했다. 알겠어요, 수연 씨. 우리 그럼 다시 시작해요. 지훈이 말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요? 네, 앞으로 우리 사이에 어색함이나 귀찮음이라는 단어는 잠시 잊기로 해요. 수연 씨가 저에게 느끼는 어색함은 제가 전부 익숙함으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연락이든 만남이든 수연 씨가 너무 힘들면 언제든지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수연 씨 속도에 맞춰줄게요. 대신 수연 씨도 저를 믿고 조금씩 마음을 열어줬으면 좋겠어요. 수연은 지훈의 제안이 너무나 배려심 깊고 다정해서 눈물이 날 뻔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선배. 저 노력할게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게요. 네. 지훈은 환하게 웃었다. 그럼 일단 지금부터 당장 연락 잘하는 연습부터 시작해야겠네요. 우리 이제 카톡으로 답장 고민하는 시간 10분 넘기지 않기로 해요. 어때요? 10분이요? 너무 빠른데요.
수연은 웃으며 말했다. 그럼 30분. 대신 답장은 성의 없으면 안 돼요. 그렇게 수연과 지훈은 어색함을 깨고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다. 그들의 관계는 여전히 미지근한 온도였지만 이제 수연의 회피는 용기로, 지훈의 망설임은 확신으로 바뀌면서 조금씩 따뜻해질 조짐을 보이고 있었다. 그날 이후 수연과 지훈의 관계는 정말 달라지기 시작했다. 지훈은 수연에게 매일 아침 간단한 굿모닝 메시지를 보냈고 수연은 10분 이내에 답장하는 것을 자신과의 약속으로 삼았다. 처음에는 여전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손가락이 멈추었지만 지훈은 수연의 짧은 답장에도 항상 이야기를 이어갈 만한 질문을 던져주었다. 지훈, 수연 씨, 오늘 날씨 엄청 추워요. 두꺼운 코트 입었어요. 9시. 수연, 네, 따뜻하게 입었어요. 선배도 감기 조심하세요. 9시 5분. 지훈, 다행이다. 근데 수연 씨 혹시 오늘 점심에 뜨끈한 짬뽕 생각 없어요? 어제 밤샘 작업하면서 짬뽕 먹고 싶다는 생각을 100번 했거든요. 수연 씨 덕분에 오늘 점심 메뉴는 짬뽕으로 정했어요. 9시 8분. 수연, 짬뽕 맛있죠? 저는 오늘 학식 먹으려고 했는데 선배 짬뽕 이야기 들으니 저도 먹고 싶어지네요. 9시 15분. 지훈은 이렇게 사소한 일상 이야기 속에서 수연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대화를 유도했다. 수연은 더 이상 뭐라고 답장해야 할까? 라고 고민하는 대신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어색함은 조금씩 익숙함으로 변해갔다. 수연, 선배, 제가 어제 잠을 늦게 잤더니 오늘 수업 시간에 거의 졸았어요. 교수님한테 죄송해요. 19시 30분. 지훈, 괜찮아요. 저도 학부 때 그랬어요. 근데 수연 씨 혹시 밤샘 작업하는 거 힘든데 제가 혹시 따뜻한 커피라도 테이크 아웃해서 가져다 줄까요? 19시 45분. 수연, 선배, 저 지금 집에 가는 길이에요.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해서요. 커피는 괜찮아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19시 50분. 지훈, 아쉽다. 그럼 다음에는 제가 꼭 맛있는 거 사줄게요. 수연 씨, 얼른 들어가서 푹 쉬어요. 내일 아침에 연락할게요. 잘 자요. 19시 55분. 수연은 지훈의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배려심과 다정함을 느꼈다. 지훈은 수연이 거절하더라도 서운해하거나 관계를 끊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저 알겠다고 받아들이고 다음 기회를 기약했다. 이러한 지훈의 안정적인 태도는 수연이 가지고 있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과 부담감을 크게 줄여주었다. 다음 주, 둘은 드디어 두 번째 단둘이 만남을 가졌다. 지훈이 약속했던 대로 스터디가 끝난 후였다. 스터디가 끝나자 지훈은 다른 스터디원들에게는 우리 둘이 잠시 할 이야기가 있다며 양해를 구하고 수연과 함께 강의실을 나왔다. 스터디원들은 둘의 변화된 관계를 눈치챈 듯 묘한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봤다. 수연 씨, 밥 뭐 먹고 싶어요? 지훈이 물었다. 선배, 저 그냥 떡볶이 먹고 싶은데요. 뭔가 스트레스 해소되는 매운 거요? 수연은 더 이상 파스타, 스테이크 같은 격식 있는 메뉴를 말하지 않았다. 떡볶이요. 좋아요. 저도 매운 거 좋아해요. 지훈은 망설임 없이 학교 근처의 오래된 분식집으로 수연을 이끌었다. 분식집은 시끄럽고 왁자지껄했지만 수연은 오히려 편안함을 느꼈다.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에서 포크와 나이프를 들고 우아하게 대화할 때의 부담감 대신 포장마차 의자에 앉아 매운 떡볶이를 호호 불어먹는 일상적인 편안함이 둘 사이의 벽을 더욱 허물어 주었다. 떡볶이를 먹으면서 둘은 정말 수다를 떨었다. 학교 이야기, 교수님 이야기, 좋아하는 영화 이야기, 그리고 어린 시절 이야기까지. 선배, 어릴 때 엄청 개구쟁이셨을 것 같아요. 수연이 웃으며 말했다. 맞아요. 저 초등학교 때 동네 우물에 빠진 적도 있어요. 그걸 엄마가 아직도 놀려요. 지훈이 크게 웃었다. 수연은 지훈이 이렇게 스스럼 없이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는 것에 놀랐다. 예전의 어색함 속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대화였다. 수연 씨는요? 수연 씨는 항상 조용하고 차분해서 어릴 때부터 모범생이었을 것 같아요. 에이, 저도 말썽 많이 피웠어요. 중학교 때는 좋아하는 남자애한테 고백하려고 편지 썼다가 친구한테 들켜서 며칠 동안 놀림당했어요. 둘은 서로의 과거의 민망한 이야기까지 공유하며 웃었다. 수연은 이 순간 그동안 자신이 두려워하고 회피했던 친해지는 과정이 사실은 이렇게 즐겁고 자연스러운 것이었음을 깨달았다. 떡볶이를 다 먹고 나오면서 지훈이 수연에게 말했다. 수연 씨, 제가 사실 수연 씨한테 궁금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네, 뭔데요?
수연 씨는 저랑 연락할 때 답장이 늦을 때마다 무슨 고민을 했어요? 민지한테 들었는데 답장 하나 보내려고 한참을 붙잡고 있었다면서요. 지훈이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수연은 얼굴이 또다시 붉어졌지만 이제는 부끄러움 대신 애정 어린 민망함이었다. 아, 그걸 민지가 말했어요. 수연이 웃으며 말했다. 선배한테 너무 딱딱하게 보일까 봐. 아니면 너무 친한 척해서 이상해 보일까 봐. 사랑해요라고 보낼까? 아니면 다고 보낼까? 막 그런 고민을 했죠. 하하하. 사랑해요는 너무 급발진이네요. 지훈이 크게 웃었다. 저는 수연 씨가 어떤 답장을 보내든 좋았을 거예요. 그냥 수연 씨가 저를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요. 지훈의 확실한 표현은 수연의 마음속 불안함을 완전히 씻어주었다. 수연은 더 이상 지훈에게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날 이후 수연과 지훈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단둘이 만났다. 더 이상 그들의 만남에는 어색함이 끼어들 틈이 없었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데이트를 즐겼고 수연은 이 관계를 지속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귀찮음 대신 설렘과 기대감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수연은 깨달았다. 자신이 지훈을 별로 안 좋아해서 관계를 회피했던 것이 아니라 호감이 너무 커서 그 호감이 깨지는 것이 두려웠던 것이고 그 두려움이 귀찮음과 더색함이라는 방어 기제로 나타났던 것임을. 그녀는 이제 지훈에게 먼저 메시지를 보내고 다음 주말에는 뭐 할지 먼저 제안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수연, 선배, 이번 주말에 같이 영화 보러 갈까요? 제가 보고 싶은 영화가 있는데 선배도 좋아할 것 같아요. 19시, 지훈, 좋아요. 수연 씨, 제가 예매할게요. 드디어 수연 씨가 먼저 데이트 신청을 해주는군요. 감동. 19시 5분, 수연, 게이. 제가 얼마나 고민했는다. 이제는 먼저 말하는 게 하나도 안 어색해요. 19시 10분, 관계가 깊어지면서 지훈은 수연에게 진심 어린 고백을 했다. 둘은 조용한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가을의 끝자락이라 날씨는 쌀쌀했지만 둘 사이의 공기는 따뜻했다. 수연 씨. 지훈이 수연의 어깨에 살짝 팔을 올리며 말했다. 우리 이제 사귀자. 수연은 지훈의 고백에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선배. 지훈은 수연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감싸주었다. 수연 씨가 저를 계속 밀어낼 때 저는 이 손을 영원히 못 잡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수연 씨가 용기를 내줘서 정말 고마워요. 제가 더 고마워요. 선배. 제가 그렇게 도망쳤는데도 선배가 저를 기다려주고 이해해줘서요. 수연은 이제야 비로소 진짜 연인 관계의 시작점에 섰다는 것을 느꼈다. 그동안 그녀를 괴롭혔던 어색함과 귀찮음은 이제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행복한 설렘으로 바뀌어 있었다. 하지만 수연은 알았다. 연애가 시작된다고 해서 모든 불안감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앞으로도 연인으로서 겪어야 할 새로운 어색함과 노력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지훈과 함께라면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는 대신 지훈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가기로 결심했기 때문이다. 친밀함의 딜레마, 안정과 불안의 진동. 수연은 이제 지훈과 공식적인 연인이 되었다. 그녀의 핸드폰 연락처에 저장된 지훈이라는 이름 옆에는 하트 이모티콘이 붙었다. 카카오톡 프로필 뮤직도 연애 초기의 설렘을 담은 곡으로 바뀌었다. 친구인 민지는 수연의 극적인 변화에 혀를 내둘렀다. 야, 너 지훈 선배한테 그렇게 철벽치더니 결국 연애를 하네. 내가 먼저 용기 낸 건 진짜 대단하다. 나도 내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변할 줄 몰랐어. 근데 지훈 선배가 너무 안정감을 줘서 그래? 내가 어색해하거나 답장 늦는 것에 대해서도 한 번도 다그치지 않고 오히려 이해해 주려고 하니까 나도 마음이 편해지더라고. 수연은 지훈과의 관계에서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심리적 안정감을 만끽하고 있었다. 지훈은 늘 수연의 속도에 맞춰주었고 수연이 힘들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배려했다. 데이트 장소를 정할 때도 수연이 낯선 곳이나 사람들이 많은 곳을 부담스러워하면 조용하고 아늑한 동네 카페나 도서관 근처 공원을 택했다. 이러한 지훈의 헌신적인 태도 덕분에 수연은 연애 초기의 그 극심한 어색함과 귀찮음을 거의 느끼지 않았다. 아니, 느끼더라도 금세 설렘과 행복감으로 상쇄되었다. 연애 한 달째, 수연과 지훈의 관계는 어느덧 캠퍼스 내의 공식 커플이 되었다. 함께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쉬는 시간에는 서로의 강의실 앞에서 기다려주며 짧은 데이트를 즐겼다. 하지만 수연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딜레마가 남아 있었다.
그것은 바로 친밀함의 역설이었다. 지훈이 너무 잘해줄수록 수연은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지기 시작했다. 한 번은 수연이 팀플 때문에 밤샘 작업을 하고 있었다. 지훈은 밤 12시가 넘은 시간에 수연이 있는 도서관으로 따뜻한 커피와 샌드위치를 사들고 찾아왔다. 수연 씨, 나 왔어요. 이거 먹고 힘내요. 선배, 어쩐 일이에요? 저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 수연은 감동했지만 지훈이 늦은 시간에 자신 때문에 먼 거리를 왔다는 사실에 미안함이 앞섰다. 별일 아니에요. 수연 씨 혼자 야작하는 거 신경 쓰여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잠깐 얼굴 보고 가려고 왔어요. 지훈은 수연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다. 지훈이 돌아간 후 수연은 샌드위치를 먹으며 생각했다. 지훈 선배는 나한테 이렇게까지 헌신하는데 나는 선배한테 뭘 해주고 있지? 수연은 지훈에게 받은 만큼의 노력이나 애정 표현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지훈은 연락도 칼같이 하고 보고 싶다는 표현도 자주 했지만 수연은 여전히 연락에 있어서 지훈만큼의 열정을 내기 어려웠고 감정 표현에도 서툴렀다. 민지에게 이 고민을 털어놓자 민지는 어이없다는 듯 말했다. 야, 넌 왜 연애하면서도 자아 성찰을 하냐? 지훈 선배가 좋아서 하는 행동인데 내가 왜 그걸 빚이라고 생각해? 아니, 빚이 아니라 선배는 나한테 100만큼 주는데 나는 50도 못 주는 것 같아서 그래. 선배가 나한테 실망하거나 내가 얘한테 너무 많은 걸 바랐나 하고 지쳐버릴까 봐 두려워. 민지의 지적은 다시 한번 수연의 핵심을 찔렀다. 결국 너는 지훈 선배의 사랑을 통해 안정감을 얻었지만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내가 그 사랑을 잃을까 봐 불안해하는 거잖아. 너는 완벽하게 안전한 관계만을 원하는 것 같아. 수연은 민지의 말에 반박할 수 없었다. 그녀는 지훈과의 관계에서 확신을 얻고 싶어 했지만 그 확신을 유지하기 위한 자신의 노력은 여전히 부담스럽고 귀찮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었다. 특히 연락 문제에서 그랬다. 연락의 딜레마는 수연에게 가장 큰 장애물이었다. 지훈은 아침부터 밤까지 수시로 수연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내용은 사소했지만 수연은 그 모든 메시지에 즉각적이고 성의 있는 답장을 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다. 한 번은 지훈이 보낼 점심 메뉴 고민 중 비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수연은 마침 중요한 과제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 2시간 동안 핸드폰을 보지 못했다. 2시간 후 수연이 뒤늦게 핸드폰을 확인했을 때 지훈에게서 메시지가 3통 더 와 있었다. 지훈, 12시 30분. 수연 씨, 바쁜가? 밥은 챙겨 먹어요. 지훈, 13시. 점심 해결했어요. 맛있는 볶음밥 먹었어요. 수연 씨도 맛있게 먹었겠죠? 지훈, 14시 15분. 작업 열심히 하고 조금 이따 연락해요. 스마일. 수연은 지훈의 메시지를 보고 안도감과 죄책감을 동시에 느꼈다. 안도감은 지훈이 자신이 답장을 안 했다고 화내지 않고 오히려 이해해 주었기 때문이었고, 죄책감은 그가 이렇게 자신을 배려하는데도 자신은 이 정도의 연락에도 숨이 막힌다고 느꼈기 때문이었다. 나는 왜 이렇게 연인과의 사소한 연결조차 버거워할까? 수연은 스스로가 정서적으로 독립적인 사람인지 아니면 단순히 연인 관계에 대한 회피 성향이 강한 것인지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지훈에게 답장을 보냈다. 수연, 14시 30분, 선대. 저 방금 과제 겨우 끝냈어요. 정신이 없어서 연락 못 받네요. 볶음밥 맛있었겠어요. 저는 급하게 편의점 김밥 먹었어요. 지훈, 14시 35분. 아이고, 고생했어요. 편의점 김밥이라니? 너무 대충 먹는 거 아니에요? 다음부턴 내가 직접 밥 챙겨줄게요. 지훈의 다정한 답장을 보면서도 수연은 다음부턴 직접 챙겨주겠다는 말에서 또 다른 부담감을 느꼈다. 지훈의 사랑과 배려가 때로는 자신에게 감당하기 힘든 짐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이러한 수연의 내적 갈등은 결국 지훈과의 관계에도 미묘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연애 50일이 되던 날, 지훈은 수연을 위해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다. 수연이 좋아하는 꽃다발과 직접 쓴 손편지를 강의실 앞에서 건네주었고, 저녁에는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을 예약했다. 수연은 지훈의 정성에 진심으로 기뻤고 감동했다. 하지만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면서 수연은 또다시 부담감의 늪에 빠져들었다. 나도 선배한테 이렇게 정성스러운 걸 해줘야 하는데 나는 선배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네. 50일인데 나도 편지라도 써올 걸. 선배가 나한테 실망하는 거 아닐까? 수연은 식사 내내 불안함 때문에 지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지훈은 수연의 미묘한 기류 변화를 눈치챘다. 수연 씨, 오늘 표정이 왜 이렇게 안 좋아요?
혹시 메뉴가 별로예요? 지훈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아니요, 선배.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꽃도 편지도 정말 고마워요. 제가 너무 감동했어요. 수연은 애써 밝게 웃으며 말했다. 근데 왜 이렇게 말이 없어요? 혹시 저한테 화난 거 있어요? 수연은 숨길 수 없다고 판단하고 솔직하게 털어놓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회피가 아닌 고백의 형태였다. 선배, 저는 선배가 저한테 너무 잘해줘서 부담스러워요. 지훈은 수연의 말에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의 표정은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부담스럽다니요? 제가 수연 씨가 싫어하는 행동을 했나요? 아니요. 그 반대예요. 선배는 늘 저한테 100만큼의 마음을 주는데 저는 선배한테 100만큼 못 돌려주는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해요. 50일인데 저는 선배한테 아무것도 준비 못했잖아요. 선배의 그 정성이 저한테는 갚아야 할 빚처럼 느껴져요. 수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지훈은 수연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힘이 있었다. 수연 씨, 제발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지훈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제가 수연 씨한테 뭘 해주는 건 수연 씨한테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수연 씨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게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게 저의 사랑 방식이에요. 하지만 수연 씨가 저한테 꼭 뭘 해줘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우리 관계를 거래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저는 수연 씨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요. 수연 씨는 저한테 뭘 해줘야 할 의무 같은 거 없어요. 지훈은 수연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말했다. 혹시 수연 씨는 제가 준 사랑의 크기가 수연 씨의 부담감을 키우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가 선배만큼 뜨거운 마음으로 연애를 못하는 것 같아서 선배가 저한테 지칠까 봐 무서워요. 지훈은 길게 한숨을 쉬었다. 수연 씨, 저는 처음부터 수연 씨가 관계의 깊어짐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시작했어요. 수연 씨의 그 소극적인 성향까지 전부 안고 가려고 마음먹었고요. 근데 수연 씨는 아직도 이 관계가 불안한가 봐요. 죄송해요. 사과하지 마세요. 대신 저한테 약속 하나만 해줘요. 앞으로는 저한테 뭘 해줘야 한다는 생각 대신 수연 씨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해주는 모든 행동은 그냥 순수한 사랑의 표현일 뿐이라는 걸 믿어주세요. 저의 사랑을 부담이나 의무로 느끼지 말아 달라는 거예요. 지훈의 진심 어린 말에 수연은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불안감은 지훈의 확고한 사랑 앞에서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수연은 지훈의 말대로 노력 대신 편안함을 택하려고 애썼다. 50일 선물을 준비하지 못한 것에 대해 자책하는 대신 다음 데이트 때 지훈이 좋아하는 수제 쿠키를 직접 구워서 가져갔다. 거창한 이벤트는 아니었지만 수연의 진심이 담긴 선물이었다. 선배,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50일 선물 못해줘서 미안해서요. 수연이 수줍게 쿠키를 건넸다. 지훈은 쿠키를 받아 들고는 감격한 표정을 지었다. 와, 수연 씨가 직접 만들었구나. 저 이런 거 처음 받아봐요. 정말 고마워요. 지훈은 그 자리에서 쿠키를 하나 꺼내 맛보더니 진짜 맛있다. 며 수연을 끌어안았다. 수연은 이 순간 억지로 노력해서 얻은 행복이 아닌 자연스러운 행동에서 오는 진정한 만족감을 느꼈다. 하지만 수연의 근본적인 회피 성향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특히 지훈과의 신체적 친밀감에 있어서 수연은 여전히 벽을 느끼고 있었다. 지훈은 연인으로서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원했지만 수연은 팔짱을 끼거나 손을 잡는 것은 괜찮아도 키스나 포옹 같은 더 깊은 친밀감은 자꾸만 피하게 되었다. 한 번은 영화를 보고 난 후 지훈이 수연의 손을 잡고 조용한 골목으로 걸어가다가 수연을 벽으로 몰아세우고 키스를 하려고 했다. 수연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려 키스를 회피했다. 지훈은 당황한 듯 물러섰다. 수연 씨, 혹시 제가 싫어요? 아니요, 선배. 싫은 게 아닌데 저는 아직 좀 어색해서요. 수연은 또다시 어색함을 핑계로 들었다. 사실 수연은 키스 자체가 싫은 것이 아니었다. 단지 이성과의 깊은 접촉이 주는 강렬함과 책임감이 두려웠다. 지훈과의 육체적 친밀감이 깊어질수록 그 관계가 진짜가 되고 그 관계를 깨뜨렸을 때의 상실감과 고통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이었다. 지훈은 수연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수연 씨, 우리가 사귄 지 2달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어색해서 키스를 못하겠다는 건 저를 연인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훈의 목소리에는 서운함과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수연은 지훈에게 또다시 상처를 주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다. 아니에요.
선배를 사랑해요. 정말이에요. 다만, 저는 친밀해지는 속도가 좀 느린 것 같아요. 제 마음이 아직 선배의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어요. 수연은 변명 대신 솔직한 상태를 설명했다. 지훈은 한숨을 쉬었다. 알겠어요. 제가 너무 조급했네요. 수연 씨, 제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저는 수연 씨의 속도를 존중하고 싶은데 수연 씨가 계속해서 저를 밀어내기만 하면 저도 지칠 것 같아요. 지훈은 더 이상 이전처럼 무조건적으로 수연을 이해해 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의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던 것이다. 수연은 지훈의 말에 큰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의 회피 성향이 이 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갈 수도 있음을 깨달았다. 선배, 죄송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선배의 마음은 생각하지 않고 제 안전지대 안에만 머무르려고 했어요. 수연은 그 자리에서 지훈의 손을 잡고 눈을 감고 먼저 지훈에게 다가갔다. 짧고 떨리는 입맞춤이었다. 하지만 수연에게는 이 작은 용기가 거대한 산을 넘는 것과 같은 결단이었다. 키스를 마친 후 수연은 눈을 떴고 지훈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안도감과 기쁨이 가득했다. 수연 씨, 선배, 제가 이제부터는 도망치지 않을게요. 노력할게요. 저의 이 어색함과 불안감을 선배와 함께 극복하고 싶어요. 수연은 지훈의 품에 안겼다. 지훈은 수연을 꼭 안아주었다. 고마워요, 수연 씨. 저는 수연 씨의 그 작은 용기만으로도 충분해요. 우리 천천히 가요. 제가 옆에서 지켜줄게요. 수연은 그날 밤 지훈의 품 안에서 진정한 사랑이란 편안함과 노력이 공존하는 것임을 깨달았다. 지훈이 자신에게 준 안정감에만 기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불편함과 두려움을 감수하고 먼저 다가가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로써 수연은 관계의 친밀함과 개인의 독립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가기 시작했다. 관계의 성수, 현실과의 충돌과 이해, 지훈과의 작은 위기를 극복하고 난 후 수연은 관계에 한층 더 깊은 안정감과 확신을 얻었다. 그녀의 회피 성향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지훈의 사랑을 신뢰하며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내적 힘을 기르게 되었다. 스킨십에 대한 어색함도 많이 줄어들어 이제 지훈과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때로는 먼저 팔짱을 끼는 등 애정 표현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연애는 순조롭게 2달을 넘기고 3달째로 접어들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단순히 설레는 썸의 단계를 넘어 서로의 삶에 깊숙이 뿌리내리는 진정한 연인의 모습으로 성숙해지고 있었다. 하지만 연애의 성숙은 늘 현실적인 문제와의 충돌을 수반한다. 설렘과 낭만이 가득했던 연애 초기를 지나 수연과 지훈은 서로의 생활 방식과 미래관이라는 현실의 벽에 부딪히기 시작했다. 수연은 비교적 계획적이고 개인적인 시간을 중요시하는 성향이었다. 반면 지훈은 즉흥적이고 관계 중심적이었다. 문제는 수연의 별표 사인 개인 공간 별표 사인을 확보하려는 욕구와 지훈의 별표 사인 함께하는 시간 별표 사인을 중시하는 태도가 충돌하면서 발생했다. 하루는 수연이 다가오는 학기말 시험 준비로 정신없이 바쁜 주를 보내고 있었다. 수연은 일주일 내내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했고 지훈에게도 잠시 혼자 공부에 집중하고 싶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했다. 선배, 이번 주 제가 시험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요. 주말까지는 연락도 좀 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수연 씨, 시험이 중요하죠. 제가 방해 안 할게요. 대신 밥은 꼭 챙겨 먹고 혹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요. 지훈은 수연의 의사를 존중했다. 하지만 수요일 저녁, 수연이 도서관에서 집중하고 있을 때 지훈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다. 수연은 놀라서 전화를 받았는데 지훈은 아주 사소한 일 때문에 전화를 건 것이었다. 수연 씨, 잠깐만요. 나 지금 도서관 앞인데. 수연 씨 좋아하는 딸기 우유랑 초콜릿 샀어요. 잠깐 얼굴만 보고 갈게요. 수연은 순간적으로 짜증이 치밀어 올랐다. 분명히 집중하고 싶다고 말했는데 지훈은 수연의 경계선을 침범한 것이다. 선배, 저 지금 너무 바빠서 잠깐 볼 시간도 없어요. 그냥 우유만 저기 스터디룸 문 앞에 두고 가주시면 안 될까요? 저 지금 진짜 집중해야 해요. 수연은 평소답지 않게 날선 목소리로 말했다. 지훈은 수연의 차가운 목소리에 당황했다. 아, 미안해요. 수연 씨, 제가 너무 생각 없이 왔나 봐요. 그냥 힘내라고 주고 싶어서. 금방 갈게요. 지훈은 실망한 듯 전화를 끊었고 잠시 후 수연은 스터디룸 문 앞에 놓인 따뜻한 딸기 우유와 초콜릿을 발견했다. 지훈의 선한 의도를 알지만
수연은 자신의 개인적인 공간이 침해당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날 밤, 지훈은 수연에게 미안하다는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다. 지훈, 수연 씨, 제가 오늘 너무 눈치가 없었어요. 수연 씨가 집중하고 싶다는 말을 했는데도 제 외로움 때문에 수연 씨의 시간을 방해한 것 같아요. 정말 미안해요. 수연은 지훈의 사과에 마음이 누그러졌지만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이전에 자신이 회피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지훈이 자신의 경계선을 침범한 문제였기 때문이다. 수연, 선배. 저는 선배가 저를 생각해서 와준 마음은 너무 고마워요. 근데 저는 한번 집중하면 몰입해야 하는 스타일이에요. 선배가 제 경계선을 존중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혼자 있고 싶다고 말할 때는 선배를 멀리하려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이 저한테 정말 필요해서 그러는 거라는 걸 이해해주세요. 수연은 단호했지만 최대한 상냥하게 자신의 요구를 전달했다. 지훈은 수연의 솔직한 표현에 다시 한번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지훈, 수연 씨 말이 맞아요. 제가 수연 씨의 개인적인 공간을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앞으로는 수연 씨의 집중 시간을 침범하지 않도록 꼭 조심할게요. 솔직하게 이야기해줘서 고마워요. 이래서 수연 씨랑 이야기하는 게 좋아요. 이 사건은 둘 사이의 관계에서 별표 쌓인 경계선 존중 별표 쌓인이라는 새로운 숙제를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서로의 개별적인 성향을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다. 또 다른 충돌은 미래에 대한 관점에서 발생했다. 지훈은 졸업을 앞두고 취업 준비에 열중하고 있었고 수연은 아직 2학년이라 미래에 대한 고민이 덜한 편이었다. 지훈은 안정적인 직장과 빠른 결혼을 원하는 편이었지만 수연은 자신의 커리어를 쌓고 연애보다는 자아실현에 더 많은 가치를 두는 타입이었다. 어느 날 둘이 진지하게 미래 이야기를 하던 중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수연 씨, 저는 졸업하고 바로 취업해서 3년 정도 돈을 모으면 결혼하고 싶어요. 수연 씨도 혹시 결혼에 대한 생각 있어요? 수연은 지훈의 급진적인 미래 계획에 순간적으로 숨이 막혔다. 결혼이라니. 난 아직 내 앞가림도 못하는다. 선배, 저는 아직 결혼은 너무 멀게 느껴져요. 저는 일단 대학원 진학도 생각하고 있고 제 전공 분야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싶어요. 빨라야 30대 초반에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수연은 솔직하게 말했다. 지훈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치는 것을 수연은 놓치지 않았다. 30대 초반이요? 그럼 저랑은 5년 이상 차이 나는데 제가 그때까지 수연 씨를 기다릴 수 있을까요? 지훈은 씁쓸하게 말했다. 선배, 제가 선배한테 기다려달라고 강요할 수는 없어요. 이건 제 삶의 목표와 관련된 문제예요. 제가 선배를 사랑하는 것과 별개로 저는 제 커리어를 포기할 수 없어요. 수연은 단호했다. 하지만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목표 지점이 다른 거잖아요. 저는 수연 씨와 결혼까지 생각하고 만나는 건데. 지훈은 불안감을 드러냈다. 수연은 지훈의 불안함을 이해했지만 그렇다고 자신의 미래관을 굽힐 수는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과거의 관계의 어색함을 회피했던 것처럼 이제는 이 불편한 현실을 회피하고 싶지 않았다. 선배, 저는 선배와 함께하고 싶어요. 하지만 그 방식이 선배의 시간표에 맞춰져야 한다면 저는 힘들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의 사랑에 집중하고 서로의 목표를 응원해 줄 수 없나요? 꼭 지금 당장 결혼이라는 최종 목표를 정해야만 할까요? 수연은 지훈에게 압박감을 주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했다. 지훈은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는 수연의 강한 자아와 삶에 대한 열정에 매료되었지만 동시에 자신이 바라는 안정적인 미래와 거리가 멀다는 사실에 괴로워했다. 수연 씨의 말도 맞아요. 제가 너무 앞서 나갔네요. 지훈은 결국 수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수연 씨의 꿈을 존중해요. 그리고 응원할게요. 다만 수연 씨도 제가 얼마나 수연 씨와 가까운 미래를 꿈꾸고 있는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이 대화는 둘에게 큰 숙제를 남겼다. 수연은 지훈의 사랑의 크기를 느꼈지만 동시에 이 관계가 영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현실적인 불안감을 처음으로 직면하게 되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수연은 지훈에게서 이전에 자신이 보여줬던 것과 비슷한 소극적인 태도를 느끼기 시작했다. 지훈이 수연의 독립적인 성향과 미래관에 어느 정도 지쳤음을 보여주는 신호였다. 지훈은 여전히 다정했지만 연락의 횟수나 만남에 대한 적극성이 눈에 띄게 줄었다. 수연이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지훈도 먼저 연락하지 않는 날이 늘어났다. 하루는 수연이 먼저 지훈에게 주말 데이트를 제안했다. 수연, 선배, 이번 주말에 제가 좋아하는 레스토랑 생겼는데 거기 같이 갈까요? 제가 예약할게요. 지훈, 2시간 후 답장.
아, 수연 씨, 미안해요. 이번 주말에는 제가 취업 스터디 때문에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봐요. 수연은 지훈의 답장에 서운함을 느꼈다. 과거의 자신이라면 귀찮음을 핑계로 데이트를 피했을 테지만 이제는 관계를 유지하려는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지훈의 거절이 아프게 다가왔다. 수연은 민지에게 이 상황을 이야기했다. 민지야, 지훈 선배가 나한테 지친 것 같아. 예전에는 내가 피하기만 해도 계속 다가왔는데 이제는 내가 먼저 연락해도 뜸해. 민지는 냉정하게 말했다. 당연하지. 너는 관계의 초반에 내가 보여줬던 소극적인 태도의 결과를 지금 보고 있는 거야? 그리고 너의 그 독립적인 미래관이 지훈 선배한테는 불안함으로 작용했을 거야. 내가 지훈 선배한테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도 소용이 없을까? 수연이 불안하게 물었다. 아니, 소용이 있지. 하지만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걸려. 지훈 선배도 너처럼 이제는 관계에서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는 거야. 내가 자꾸 도망치고 미래에 대한 확신을 안 주니까 선배도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내게서 한 발짝 물러서는 거지. 이건 내가 예전에 겪었던 어색함과 귀찮음의 감정이 이제 지훈 선배에게 넘어간 것과 같아. 수연은 민지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자신이 느꼈던 불안감과 회피 욕구를 이제 지훈이 느끼고 있는 것이다. 수연은 지훈의 소극적인 태도가 자신 때문임을 인정하고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진정한 용기를 내기로 결심했다. 단순히 애정 표현을 늘리는 것을 넘어 지훈의 삶의 영역을 존중하고 응원하는 방식으로 다가가는 것이 필요했다. 수연은 지훈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수연, 선배, 이번 주말 스터디 때문에 바쁘다는 거 알아요. 제가 레스토랑 가자는 건 취소할게요. 대신 제가 선배 스터디하는 스터디룸으로 도시락 만들어서 가져다 줄게요. 제가 밥 먹여드리고 잠깐 힘내라고 응원하고 올게요. 부담스러우면 괜찮다고 말해줘도 돼요. 수연은 지훈의 경계선을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진심을 담아 노력을 표현했다. 지훈에게서 답장이 왔다. 답장은 1분도 걸리지 않았다. 지훈, 수연 씨, 너무 고마워요. 제가 요새 마음이 지쳐서 수연 씨한테 소홀했던 것 같아요. 도시락, 정말 먹고 싶어요. 언제 올 거예요? 수연은 지훈의 메시지를 보고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지훈도 자신과 마찬가지로 불안하고 지쳐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주말, 수연은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싸서 지훈의 스터디룸으로 찾아갔다. 지훈은 스터디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수연과 복도에서 잠시 만났다. 수연이 도시락을 건네자 지훈은 도시락 가방을 꼭 안고 수연을 안아주었다. 수연 씨, 정말 고마워요. 요즘 제가 너무 예민했어요. 수연 씨가 저를 멀리하는 것 같아서 제가 또다시 혼자 노력해야 하는 건가 싶어서 좀 힘들었어요. 선배, 제가 선배를 불안하게 했네요. 죄송해요. 수연은 지훈의 등을 토닥였다. 선배의 불안함, 제가 잘 알아요. 저도 연애 초반에 그랬으니까요. 제가 앞으로는 선배의 확신을 위해 더 노력할게요. 선배의 취업 준비도, 그리고 선배가 꿈꾸는 미래도 제가 함께 응원할 거예요. 수연은 지훈에게 미래관의 차이가 사랑의 끝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주었다. 저는 선배가 결혼을 3년 뒤에 하든 5년 뒤에 하든 제가 선배의 가장 좋은 연인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선배가 절 놓치고 싶지 않도록 제가 더 많이 사랑하고 노력할게요. 지훈은 수연의 성숙한 고백에 감동했다. 수연 씨, 우리 수연 씨 정말 많이 컸네요. 지훈은 웃으며 수연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수연은 이제야 깨달았다. 연애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개인적인 투쟁에서 끝나지 않고 서로의 상처와 불안함을 공유하고 함께 치유하는 과정을 통해 성숙해진다는 것을. 그들의 관계는 다시 한번 균형을 찾았고 수연과 지훈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장기적인 관계를 위한 발걸음을 떼기 시작했다. 일출 마침내 도달한 온도, 익숙함 속의 단단함. 수연과 지훈은 서로의 다름과 불안감을 솔직하게 마주하고 난 후 관계는 더욱 단단해졌다. 지훈은 수연의 개인적인 공간과 미래 목표를 존중하는 방법을 배웠고 수연은 지훈의 사랑에 대한 갈망과 관계의 안정성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했다. 그들의 연애는 이제 별표 쌓인 설렘 별표 쌓인 보다는 별표 쌓인 편안함 별표 쌓인에 가까웠다. 더 이상 처음처럼 연락 문제로 밤새 고민하거나 학교 복도에서 마주칠까 봐 도망치는 일은 없었다. 그들의 관계는 마치 미지근한 온도를 지나 서로에게 가장 편안한 체온을 맞춘 듯 했다. 연애 7개월째, 지훈은 취업에 성공했다. 대기업 인턴십에 최종 합격하여 졸업을 앞두고
바쁜 일상을 보내게 되었다. 지훈의 취업은 수연과 지훈에게 새로운 현실을 의미했다. 이제 지훈은 학생 신분을 벗어나 직장인이 되었고 그들의 만남은 시간적 제약을 받기 시작했다. 수연은 지훈이 취업 준비로 지쳐 있을 때 자신이 도시락을 싸들고 찾아갔던 것처럼 지훈이 인턴 생활로 바쁠 때도 묵묵히 그를 응원하는 역할을 자처했다. 지훈은 매일 야근에 시달렸고 연락은 이전보다 훨씬 더 뜸해졌다. 예전 같으면 수연은 불안해하거나 서운함을 느꼈겠지만 이제 수연은 지훈의 상황을 완벽하게 이해했다. 지훈, 19시 45분, 수연아, 나 이제 퇴근해. 너무 피곤하다. 오늘 너한테 연락 한 통도 못했네. 미안해. 수연, 19시 46분, 괜찮아. 선배, 힘들면 바로 자. 연락 없어도 난 선배가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거 다 아니까 걱정 마. 잘 자, 내 사랑. 수연은 지훈에게 확신을 주었고 지훈은 수연의 깊은 이해심에 감사함을 느꼈다. 지훈은 수연에게 말했다. 수연아, 내가 이렇게 나를 이해해줘서 정말 고마워. 예전에 너였다면 서운하다고 울거나 왜 연락 안 하냐고 했을 것 같은데 나도 선배 덕분에 많이 컸어. 선배가 나한테 안정감을 줬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선배한테 그 안정감을 돌려줄 차례라고 생각해. 하지만 현실적인 거리는 또 다른 종류의 어색함을 가져왔다. 지훈이 회사 생활을 시작하면서 그의 대화 주제는 자연스럽게 업무와 직장 동료 이야기로 바뀌었다. 수연은 아직 학생이었기에 지훈의 직장 생활 이야기에 완전히 공감하기 어려웠다. 오늘 팀장님이 말이야. 정말 말도 안 되는 지시를 내려서 내가 밤샘을 했지 뭐야? 지훈이 한탄하며 말했다. 아, 힘들었겠다. 근데 팀장님은 왜 그러셨대? 수연은 최대한 맞장구를 쳤지만 지훈이 말하는 회사 내의 복잡한 역학관계를 이해하기는 어려웠다. 지훈도 수연의 캠퍼스 라이프에 대해 예전만큼 깊이 공감하지 못했다. 나 요즘 중간고사 준비하느라 죽을 맛이야. 밤샘만 2번 했어. 고생했네. 학생 때가 좋지. 나처럼 회사에서 밤새는 것보단 나아. 지훈은 무심코 말했다. 수연은 지훈의 말에 약간 서운함을 느꼈다. 지훈은 수연의 고통을 폄하하려는 의도는 없었겠지만 학생 때가 좋다는 말은 수연의 힘듦을 가볍게 치부하는 것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별표 사인 공감의 차이 별표 사인는 둘 사이에 새로운 미묘한 벽을 만들었다. 수연은 자신이 지훈에게 별표 사인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 별표 사인처럼 보일까 봐 어색함에 피했던 연애 초반처럼 이제는 별표 사인 지훈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별표 사인으로 남을까 봐 두려웠다. 어느 날 둘은 오랜만에 영화를 보러 갔다. 영화가 끝나고 지훈은 직장 동료들에게 온 업무 관련 연락을 확인하느라 수연에게 집중하지 못했다. 수연은 지훈에게 말했다. 선배, 지금 저랑 같이 있잖아요. 잠시 핸드폰 좀 내려놓으면 안 될까요? 지훈은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지만 이미 수연은 외로움을 느끼고 난 후였다. 미안해, 수연아. 급한 일이라서. 나 요즘 일이 너무 많아서 그래? 일이 많은 건 알겠는데 우리 주말에 겨우 2시간 보잖아요. 그 2시간마저 선배의 회사 생활에 빼앗기고 싶지 않아요. 수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지훈은 수연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는 수연이 자신에게 소홀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맞아. 내가 잘못했어. 수연아, 사실 내가 요즘 너무 피곤해서 회사 일이 아닌 다른 일에 에너지를 쏟는 게 힘들었어. 그래서 너한테도 모르게 소홀했던 것 같아. 지훈은 솔직하게 자신의 지친 상태를 고백했다. 수연은 지훈의 솔직함에 화가 누그러졌다. 선배, 제가 선배의 회사 생활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알아요. 하지만 선배가 힘들 때 저는 선배의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오히려 선배의 위로가 되고 싶어요. 수연은 지훈에게 함께하는 시간의 질에 대해 이야기했다. 제가 예전에 선배를 피했던 건 노력이 귀찮아서였어요. 근데 지금은 선배가 노력할 힘조차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저는 선배한테 노력을 요구하는 대신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을 오롯이 서로에게 집중하는 시간으로 만들고 싶어요. 연락이 뜸해도 괜찮으니 만났을 때만이라도 온전히 저한테 집중해 주세요. 지훈은 수연의 손을 잡고 깊이 감동했다. 수연아, 내가 필요했던 말을 해줬다. 고마워. 내가 너와의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할게. 이후로 그들은 연락의 횟수 대신 별표 사인 만남의 질 별표 사인에 집중하기로 했다. 지훈은 회사 일로 바쁠 때 수연에게 긴 설명 대신 짧고 확실한 메시지 하나만 보냈다.
지훈, 20시, 야근 확정. 오늘 연락 못할 듯. 내일 아침에 꼭 연락할게. 사랑해. 수연은 그 메시지 하나로 충분했다. 그녀는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았고 지훈의 상황을 존중하며 자신의 시간을 보냈다. 그들의 만남은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바뀌었다. 굳이 멋진 곳을 찾아다니기보다는 지훈의 회사 근처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 하거나 지훈의 자취방에 수연이 찾아가 함께 영화를 보고 잠시 쉬는 일상적인 데이트가 주를 이루었다. 한 번은 수연이 지훈의 자취방에서 지훈이 잠든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본 적이 있다. 그는 야근으로 지쳐 소파에 기대어 잠들어 있었는데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지만 그 모습은 수연에게 가장 편안하고 익숙한 풍경이었다. 수연은 과거에 이 친밀함을 두려워했던 자신을 떠올렸다. 연인이 된다는 것은 노력과 부담이 따르는 일이었지만 그 노력을 통해 얻는 진정한 사랑은 그 모든 두려움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안정감을 주었다. 그녀는 지훈의 곁에 조용히 앉아 지훈이 좋아하는 책을 읽었다. 이 고요한 순간이 수연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시간은 흘러 수연이 졸업을 앞둔 4학년이 되었고 지훈은 직장 생활 2년 차에 접어들었다. 수연은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며 여전히 자신의 목표에 열중하고 있었고 지훈은 회사의 중간 관리자로 승진하며 바쁘게 지냈다. 미래관의 차이는 여전히 존재했지만 그들은 그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방법을 배웠다. 지훈은 더 이상 수연에게 결혼 시기를 재촉하지 않았다. 대신 수연의 대학원 입시를 돕기 위해 자료를 찾아주거나 면접 연습을 도와주며 그녀의 꿈을 지원했다. 수연아, 내가 원하는 대로 해. 30대에 결혼하든 40대에 하든 나는 상관없어. 나는 그냥 내 곁에 있는 사람이고 싶어. 내가 내 꿈을 이루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봐 주고 싶어. 지훈은 진심을 담아 말했다. 수연은 지훈의 변화된 태도에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가 가장 두려워했던 자신의 독립적인 삶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지훈의 확신 덕분에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이다. 선배, 고마워요. 저도 선배한테 가장 좋은 연인으로 남을게요. 제 꿈을 응원해주는 선배의 사랑에 보답할게요. 수연은 이제 알았다. 자신이 과거에 지훈을 피하고 싶었던 마음은 단순히 별로 안 좋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사랑을 감당하고 잃을까 봐 두려웠던 것 때문이었음을. 그리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게 해준 것은 지훈의 일관되고 헌신적인 사랑과 그 사랑에 응답하려는 수연 자신의 용기였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다. 수연이 대학원에 진학하고 지훈이 회사에서 더 확고하게 자리를 잡으면 그들의 현실적인 미래는 더욱 명확해질 것이다. 하지만 이제 수연은 더 이상 그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녀는 지훈과의 연애를 통해 어색함과 귀찮음이라는 개인의 벽을 깨고 진정한 관계의 성숙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그날 밤 수연은 지훈과 함께 그의 자취방 침대에 나란히 누워 있었다. 지훈은 수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수연아, 우리 처음 만났을 때 내가 나한테 보낸 카톡 답장이 5시간 만에 왔던 거 기억나? 수연은 웃었다. 기억나죠.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라서 핸드폰만 붙잡고 있었는데 나는 그때 내가 나를 진짜 싫어하는구나 생각했어. 근데 내가 나중에 용기 내서 나한테 다시 다가와 줬을 때 그때 알았지? 내 어색함이 널 좋아하는 마음 때문이었다는 걸. 맞아요. 저 그때 정말 바보 같았죠. 좋아하는 사람을 피하는 게 말이 되나요? 아니, 나는 그게 순수하게 느껴져서 좋았어. 대신 이제는 도망치지 않기로 약속했으니 끝까지 내 옆에 있어줘야 해. 수연은 지훈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칠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안정감과 사랑이 가득한 자신의 자리를 찾았기 때문이다. 걱정 마세요, 선배. 이제 저는 선배가 없으면 가장 어색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리고 선배의 가장 편안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들의 사랑은 미지근한 어색함에서 시작해 뜨거운 고통과 현실적인 충돌을 거쳐 마침내 서로에게 가장 이상적인 따뜻하고 단단한 체온에 도달했다. 수연은 이제야 비로소 별로 안 좋아해서 관계를 피했던 것이 아니라 너무나 좋아했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이 두려웠던 것임을 완전히 깨달았다.